쉽게 드리면 저는 그 LED 기술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그 아시다시피 월화수목 금금입니다. 저 예전에 그 설계만 하면은 솔직히 그림쟁이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그림쟁이가 돼서 끝나겠다 싶어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공단 쪽에서 좀 먹히는 게 공정에서 실제로 기계 깎고 이런 걸 다 했었거든요. 연구소에 있다가 현장으로 내려가서 2년 반 동안 머신인 센터, 뭐 방전, 그 다음에 밀링 연마 이런 거 기록 문청하면서 2년 반 동안 가공하고 다시 설계팀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설계를 한 걸 내가 거항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LG전자로 이제 스카웃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어디 가나 똑같아요. 다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월화수목 금금금이고 면도할 시간도 없고.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공고사를 당하는 걸 봤는데 45세 되신 그 연구소장님께서 공고사를 맞으셨죠. 근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냐. 인사팀에서 갑자기 낮잠 자고 있는데 우르르 와서 책상을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비실에 갖다 놓고 다음날 인사 발령 경비실에 가지고 경비실에서 모자 쓰고 3일 쓰고 있다 울면서 나가셨거든요. 와 이거 저게 나의 미래다. 제가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저는 제가 벌어서 70까지 살았어야 버려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 많이 하다가 저기 보험회사를 입사를 했거든요. 자 근데 아마 다 그러셨겠지만 와이프한테 프로포즈하고 결혼을 날짜를 잡아놓고 퇴사를 했는데 결혼하기 이틀 전에 퇴사를 하고 4월 3일 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안 가고 4월 4일 날 입가를 했거든요. 네. 그 와이프한테 엄청 욕먹고 했는데 어차피 신혼여행 갈 마음이 아니었어요. 연봉 다 내려놓고 진짜 저한테 인생 되게 저 목숨을 건 거거든요. 결정하는데 3일도 안 걸렸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표정이 안 좋죠. 자 이거 보험회사로 왔는데 오자마자 절 도입했던 담당 그 SM님께서는 2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자 첫 번째 저의 이사가 시작됐어요. 옆팀으로 갔는데 그 지점 자체가 MDRT가 6명이었는데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무소속으로 있겠습니다. 지점이 없어졌어요. 지점에 34분의 MDRT였는데 갑자기 저랑 비서 총무님 그 다음에 지점장님 빼고 다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와이프가 무슨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그만 좀 옮겨다니라. 그러다가 4년차 때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3년 동안 배운 게 뭐냐면은 제 활동량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활동량이 제가 비서를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 포함해서. 자 근데 제 활동 반경은 제가 지금 강남 분당에 사무실이 있고 활동 반경은 전국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은 중요한 건 제가 안 가는 데는 없습니다. 제주도 가고요. 북한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 빼고는 다 갑니다. 자 여기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한 가지나 하고 가야 돼요. 네. 제가 저기 작년에 건수 취합해 보니까 한 370건 정도 했어요. 그래서 갈 때 일단 한 건은 하고 간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꼭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걸 3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유망고 결론은 저는 아까 화재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재가 아니에요. 배상이에요. 배상. 뭔가 배상 책임 기업체에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있죠. 저는 돌방도 많이 다녔어요. 개한테도 많이 물려봤고요. 네. 공단에 가면은 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방도 많이 다녀봤고 저기 많이 해봤는데 이게 결론은 컨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유망 고객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돌방은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 예전에는 엄청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했었는데 자 고객을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건수 영업하려면 활동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고액 계약도 나면 더더욱이 활동 관리가 돼야 되고요. 활동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상이나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냥 사례 5가지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음식점 그 다음에 학원이나 병원들 그 사업체 컨셉 그 다음에 법인 공장이나 아니면은 좀 특수 배상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배상으로 접근을 해서 고액 계약이나 아니면 저기 연금 중심으로 이어지는지 사례 들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저는 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계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수료가 30만 원 나오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똑같이 5만 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근데 누구는 수수료가 30만 원 나와요. 근데 누구는 수수료가 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똑같은 계약을 하더라도 좀 더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설계를 하셔서 고객을 컨설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자, 그리고 연금 종신 뭐 법인 플랜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아마 지점에서도 교육 많이 하실 거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문 앞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의사 시장, 그 다음에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솔직히 시장별로 자료를 준비하고 시장별로 AP하는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냥 항상 흰 종이 하나만 들고 이렇게 볼펜 하나 들고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어떤 시장도 그냥 단 하나의 컨셉으로 갑니다. 이게 배상하고 화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CEO하고 그 다음에 뭐 B2BC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은 솔직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선후배님들께서 아마 더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왜 생각을 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특히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포인트인 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저는 건물 배상 같은 거 계속 1년 반마다 저기 갱신하면서 가서 연금종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연금 하시란 말 자체를 못 꺼내겠어요, 솔직히. 예. 지금 김양만법 때문에 무슨 짜장면집이 타격을 받고 왜 촛불 들고 다 저기 올라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매장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같은 시기에 경비 절감이 우선입니다. 어차피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매장 운영하면서 리스크가 있으니까는 배상하고 건물은 무조건 가입을 하거든요. 돌방 뛰면서 제일 힘든 게 가입 안 한 데가 제일 힘들어요. 사장님, 저기 단체 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산재 보험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유 나 돈 많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가입돼 있는 데는 그거를 절감할 수 있는 리모델링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연금종신보험은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접근하는 게 솔직히 우리가 일단 을로 들어가야 돼요. 을로 들어가고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정책자금이나 세무조정, 상속증여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돌려서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준 다음에 연금종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요. 성격 되게 급합니다. 저는.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싫어서 저는 건물하고 배상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이걸로 기존에 내고 있는 보험들 보험료 줄이고 바로 이제 나올 수 있으면 연금종신 나오고, 시간이 걸리면은 그래도 1년 이내는 나와요. 네. 자, 그런데 우선은 중요한 게, 제가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가서 강의를 해요 가끔. 막상 손해보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건물 배상 잘 몰라요. 지점장님도 잘 모르세요. 자,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건물 화재보험 자꾸 환급형으로 하지 마시고 낮춰서 보험료 확보한 다음에 생명사로 이끌어내시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안 바뀌어요. 5년 동안 강의를 해줬는데도 이제 바뀐 분이 한 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명사에 계시던 분들이 이게 기본 마인드가 생명사에 잡혀 있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건물화재는 우리가 시장 접근을 하고 생명연금종신을 받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주가 되시면 안 돼요. 예, 그거만 좀 기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연금종신 이외에 단체보험이라는 걸 좀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단체보험 쪽은 관심이 없었는데 1년 반 전에 단체보험 하는 사업부랑 이제 합병이 돼서 단체보험에 눈을 떴거든요. 단체보험이 생명사에도 수수료가 낮은 데도 있고 적은 회사도 있는데 단체보험이 이게 마르지 않는 소득이에요. 사장님한테 연금종신 가입하라고 하면은 안 합니다. 근데 단체보험은 가입돼 있는 데는 계속 해요. 단체보험이 가입을 많이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돌방 뛰면서 정말 확실하게 느꼈어요. 화성공단하고 경기도 광주 쪽 제가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저 그때도 돌방으로 한 2년 반 동안에 법인 계약 한 20개 정도 했어요. 네.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가서 정말 절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네. 그런데 돌방을 가면은 다 가입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 가입돼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그거 갔는데, 지금은 가입돼 있는 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돌방을 뛰다가 거의 산 정상에 있는 정말 누구도 손이 닿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회사 앞에 가서 차를 세우고, 여기는 가입이 안 돼 있겠지 들어갔는데 가입 다 됐어요. 삼성생명에 10년 만기 환급률 70% 월 10만 원씩 다 내고 있어요. 삼성생명이 단체보험에 90%를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잘 리모델링하고 다니면 돼요. 환급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장이 중요한데, 삼성화재는 4일차부터 2번 일당이 나오고, 피보험자 변경이, 자 만약에 격리가 여직원이다. 여직원이 나가고 남자 직원이 들어오면은 대상 변경이 돼야 되는 게 단체보험인데, 삼성생명이 가입하고 1년 뒤부터 돼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장님 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몰라요.
단체 보험을 한 가지 무기를 좀 더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소개권이 어떤 거죠? 신입사원. 아무것도 가입돼 있지 않은 신입사원으로 소개받는 게 그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단체 보험 해놓고 직원이 변경되었다고 연락 오면 피보험자 변경하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입히가 돼요. 네. 자 우선은 서로 좀 길렀는데 자 단체 보험부터 얘기를 할게요. 혹시 ING 생각지 단체 보험? 아 단체 네. 자 단체 보험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단체 보험으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계신 데가 많아요. 그걸 절감을 해줘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인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계약자가 되고 직원이 피보험자인데 직원이 바뀔 때마다 계속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단체 보험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결세가 되고 경비 처리 대상 변경되면서 FC한테는 이게 유망 고객 발굴이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직원 추가되면서 신계약처럼 잡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여러 가지 상품에 한번 좀 접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환급형 1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해서 5년짜리를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소멸성 5년 만기 소멸성을 해서 20년 만기가 좋을까요? 사장님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막상 일어난 상품들이 있으면 계산해 보시면 20년 만기 소멸성이 훨씬 높아요 수수료가.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도 괜찮은 게 대표님 환급형으로 해두시면 이거 사장님 위약금이에요. 위약금 중간에 해지하시면 이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이요. 근데 적립보험료 뭐 환급률 낮춰가지고 가입을 하면 손해보험 얘기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만기 때 받을 게 없으니까 중간에 해지할 때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럼 만기 길게 보면 보험료 하는 데서 떨어져요. 사장님이 좋다 그러세요. 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눌러보시면서 하고 활동은 이거는 저는 안 하면은 죽는다 생각을 해요. 항상 밤에 12시, 1시에 들어오더라도 항상 와서 핸드폰에 전화한 거, 문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 비서들 업무폰 3개 다 넘기면서 전화한 거 하나라도 놓친 건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한 달에 한두 건 계약하고 만날 사람 없고 월 60만 원 벌 때도 했어요 이거를. 네. 저도 6차월, 7차월 때까지는 안 했는데 옛날에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준 정말 좋은 선배님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1차년 미만 이제 그 신입 FA님들 계시면 이거를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5년 뒤에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면 되게 예뻐요 이 데이터가. 이 한 장짜리지만 정말 이거 고생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전화를 내가 하루에 몇 통을 했는지 이 중에 유효 전화를 몇 통을 했고 하루에 몇 명을 만나고 이 중에 상담 관련된 걸 몇 번을 했고 청구를 몇 건을 했는지 보험금 청구 건수하고 소액 건수하고 비례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 또 만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겹치는 거 지우면서 57명의 사람을 만났고 TA를 600동의 TA 그 다음에 저기 137번의 상담 이 중에 상담과 계약 관련된 거를 34명을 만났고 자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동계산을 해요. 요번 주는 얼마 벌었지? 네. 저는 솔직히 저희 솔직히 좀 분급이거든요. 36천. 근데 저는 다음 달에 선지급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 회사에 계속 있으면 다 받을 거니까. 요번 달에 연금 10만 원짜리를 했다. 3년치 분급을 다 합해가지고 저는 나는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해서 적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멘탈이 안 가요. 되게 롱런할 수 있는 좋은 플랜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이제 매달 모여서 1년치 데이터가 모이죠. 하루 평균 20통의 전화 주 8건씩 계약을 하고 생명 뭐 이것저것들 소득이 얼마씩 됐는지 이게 모이면 5년치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총 건수가 작년에 370건을 했는데 이 중에 건물 배상이 165건을 했어요. 근데 1년차 때 보면 16건이에요. 한 달에 한 건 정도밖에 못 한 거예요. 건물 이런 것들을.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이런 컨셉을 잡게 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딴 거 없어요. 그때 솔직히 먹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건물 하나씩 가입했던 것 중에 이 안에 건물주가 있었고 회사 사장님이 계셨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3년차 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3년차 때 깨달아서 여기에 대해서 막 박리담회를 엄청나게 다녔는데 165라는 숫자가 뭐냐. 제가 건물주 사업자를 165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종신보험하고 나오게 됐는데 일치해요. 건물 계약 건수 늘어나면서 생명사 계약 건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득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요한 게 생명사 소득 왔다 갔다 하는데 건물이 밑에서 받쳐주잖아요. 비서를 빨리 쓸 수 있어요.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벌 때 비서 썼거든요. 네. 그때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집에 100만 원 갖다 주고 커피값하고 쓰고 나면 한 40만 원, 30만 원 남더라고요. 그때 3시간짜리 비서를 썼어요. 근데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 비서 30만 원 월급 주려고 엄청 뛰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이 4시간이 되고 5시간 되고 6시간 되고 다 했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쓰셨어요. 근데 이게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거리를 만들어 오게 돼요. 작년에, 재작년에 11월 달에 계약한 사람 이번 달에 다 만나야죠. 예. 제일 좋은 시장은 돌방보다 내 기존 고객이 제일 좋은 시장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만 방문을 해도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배상